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고가 9% 정도를 찍었죠. 근데 이건 장 시작 전 NXT 거래라고 하죠. 그때 살짝 갔었던 거고, 어저께 등락폭을 보면 오늘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한 30분봉 정도로 보여드리면 어저께 있었던 등락, 그리고 23일과 24일 날 있었던 등락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뭡니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거, 고가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매물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요. 그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됐느냐? 원익홀딩스 5% 상승, 그렇죠? 계속 추세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뭐 두산 테스나, 그렇죠? 보합권 계속 가격대를 유지합니다. 삼성전자가 유지하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유지하는 게 맞겠죠. 이거 말고라도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35만 원 보합권에 끝났는데, 하이닉스 향 관련주라고 하죠.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하는 부품사들,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나, 한미반도체도 어때요? 아직까지 약간 움직임이 더디기는 더뎌요. 20배 상승한 그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약간 더딘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움직임은 앞으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이거 말고라도요,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동일합니다. 테크윙, 그쵸? 테크윙도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8월 말에 테크윙 가격대가 3만 원이었는데 이미 6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바닥부터 100%가 올라왔다는 게 되고, 이 정도 올라왔으면 신고가 구간을 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고가 돌파하면 뭐가 나와요? 매물 소화 과정.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까지도 지금 신고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시장이 약간의 출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도주는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코스피가 살짝 흔들렸어요. 살짝.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코스피 그쵸? 0.4%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등락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자고요. 코스피가 올라갈 때 올라갔었던 삼성전자 같은 거 오늘 살짝 흔들리니까 안 빠지죠. 그렇죠? 뭐 약간 장중에 흔들림이 있고, 하이닉스는 빠지고 삼성전자는 올라가기는 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0.9% 떨어졌어요. 근데 삼성전자 약간 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0.8%, 그냥 두 개 합쳐서 보합권에 끝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올라가지 않았었던 종목, 주도주가 아니었었던 종목은 어떨까? 에코프로 1.4% 하락, 에코프로 BM 2.8% 하락, 포스코 홀딩스 보합권이지만 뭐 하락 추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시장이 너무 좋았을 때 살짝 반등은 했지만 하락할 때는 또 그것 그대로 반납하죠. 자, 주가가 올라가려면 뭐가 나와야 되죠? 고가가 높아지고 저가가 높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가가 높아지고 저가도 높아진다.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죠? 조정 없는 주식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등락을 하면서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근데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죠? 포스코 홀딩스는? 그렇죠? 고가가 낮아지잖아요.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하락폭이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고가가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제가 저가를 포기하자, 내가 최저가에 매수하려는 걸 포기하자, 최저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주식 투자는 어려워진다.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 2차전지 23년도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와 많이 빠졌다, 여기서 저가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익이 안 나오겠죠. 운 좋게 저가를 잡았는데 운 좋게 고가까지 잡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주식시장이 이렇다고요. 추세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추세를 따라가세요. 반드시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많이 안 흔들렸습니다. 내용 보시면 0.4%, 그렇죠? 코스피는 0.4%밖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1.2% 하락이 나왔는데, 코스닥이 빠진 건 오늘 바이오 쪽이 흔들리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건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강했었던 올릭스나 이런 쪽에서 조정이 나온 거고,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셀트리온 같은 데서 매물 소화 과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4% 정도 조정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받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고요. 주식시장이 이 구조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다는 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요, 내가 저가를 잡으려는 순간, 그렇죠?
어려워집니다. 정말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요. 이거 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게 사나요? 이게 더 쉬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물리면 답이 없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싸게 사고 있다는, 싸게 샀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팔기가 더 어려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앞으로 올라갈 거야. 플러스 이제 다 빠졌어. 이제 다 빠졌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더 내리잖아요. 야, 이제 다 빠졌는데 이거보다 더 싸? 한 번 더 사. 또 한 번 더 사. 또 한 번 더 사.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손실이 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게 포기하게 됩니다. 왜? 너무 싸거든. 너무 싸 보이거든.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어떤지 아십니까? 안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 2차 전지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돈을 잘 벌어요. 성장을 못해서 그렇지. 그쵸? 야, 2조 1천억이나 버는데? 야, 그래 성장은 못했다고 쳐. 근데 돈은 이렇게 버는데? 시가총액은 22조. 이거 PER 따지면 10배밖에 안 돼? 저평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어떤 상황입니까? 그쵸?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보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싼 걸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지금 5만 원부터 9만 원을 찍었죠. 그냥 우리 계산하기 쉽게 볼게요. 10만 원이라고 치고 바닥 5만 원이라고 칠게요. 지금 시가총액이 500조입니다. 500조. 그러면 이 바닥이었을 때 250조라고 잡아볼게요.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작년에 24년도 실적이 32조를 찍었다고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계산하기 쉽게 300조라고 잡아볼게요. 30조 벌고 300조? 이것도 PER 10배잖아요.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가격대라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시장을 붙들고 있잖아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 가격대가 됐어요. 그러면 시장을 붙들고 있는 힘이라는 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5만 원대 등락 보이고 있으면 시장도 이 꼬라지가 난단 말이에요. 그쵸? 요 꼬라지가 나요. 원래 여기 있죠. 4월달 요거 안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관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환율 같은 경우에는 1,500원 근처에 있었고 환율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미증시도 같이 폭락이 나왔었던 이때거든요. 달러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조건 할 거야 하다가 갑자기 90일 유예를 한 게 그것 때문입니다. 채권이 흔들리고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서 달러 패권, 즉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나오냐면 각 국가에서 외환 보유고라는 걸 정해놓고 있죠.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안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있느냐? 안 쓰기 때문에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두 가지로 존재를 해요. 이자를 안 주는 달러, 또 이자를 주는 달러. 이자를 안 주는 달러는 그냥 화폐를 얘기하는 거고 이자를 주는 달러는 뭐예요? 이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이 채권은 미국에서 찍어서 발행하죠. 판단 말이죠. 입찰에 붙여요. 그러면 뭐 비딩이 몇 나왔네. 이게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금리가 결정되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기준금리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왔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수요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에서도 채권을 찍어서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즉 기축통화 지위는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관세로 인해서 뭔가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달러 패권, 즉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고요. 그리고 이걸 지켜놔야 지금 외환 보유고로 정해져 있는 달러 보유량이 있죠. 이 달러 보유량이 각 국가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4천억 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국가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고가에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시장 빠지겠지. 그럼 시장 빠지는 상황에서 미증시도 고가에서 조정받는 무언가의 이슈가 있겠죠. 위에서 찍어 눌러야 아래에서 찍히고 코스피 아래에서 찍히고 있는 코스피가 찍혀 눌러야 삼성전자가 찍힐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없어. 근데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도 없었던 게 이때 발생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삼성전자 영상을 찍었었던 게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팔지 마세요. 팔 시기 지났다. 차라리 여기서 시간 투자하세요.
하지만 매수도 하지 마세요. 매수는 언제? 올라오는 거 보고, 그래야 보유 기간이 짧아진다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분명히 어떤 호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호재가 나올 거다. 아마 기다리고 있던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HBM이었어요. 저는 HBM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겠지. 근데 여기서 7만 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HBM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쪽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테슬라의 수주죠.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딱 올라가서 7만 원대에서 등락을 한 달 정도를 보낸 겁니다. 이때 제가 영상 매일 찍었습니다. 매일 찍어서 매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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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씀드렸고, 무엇보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종목 사야 될 때가 됐다. 그게 뭐예요? 투산 테스나, 원익홀딩스,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올라간다고 하면서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이거 뭡니까? 이거 다 신고가 종목. 한미반도체는 아직 덜 올라왔지만 이제 하이닉스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부터는 충분히 모아갈 만하죠. 하지만 많은 물량은 어디서 사요? 고가 돌파할 때 이렇게 사야 된다고요. 그리고 AI 쪽에 투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쪽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안 꺾여. 이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해서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 흔히 얘기하는 세력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보지 말고 누군가 불특정 다수가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도 5만 원을 지킨다는 건 지금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렸었지만 누군가는 받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하락이나 상승까지도.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올라가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확인될 때까지. 그럼 이건 언제예요? HBM 납품이 필요하겠죠. HBM이 들어가기 시작한 그 시점 언제예요? 내년이 돼야 된다. 이제 양산 돌입한다 그러죠. HBM4나 이런 것들. 그러면 내년부터는 실적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럼 내년 결산 실적 나오는 게 언제예요? 26년이 내년이니까 27년도 돼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잡힙니까? 1년 이상 사이클이 열린다고요. 그럼 여기서 2배 못 가겠습니까? 20만 전자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한미반도체 같은 거 20배 갔습니다. 하이닉스 이때 한 3배 정도 올라갔고 3배 조금 더 갔죠. 근데 한미반도체 20배 올라갔다. 삼성전자라고 이런 종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관련돼 있는 종목 매수해야 되고 삼성전자 매수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타점이 중요하다. 보유기간 때문에. 그리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9월 24일 그렇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었던 반도체 쪽은 24일 날에는 공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두산에너빌리티 제가 오늘 6% 상승을 했는데 23일 날 매수, 그리고 금요일 날 22일 날 매수, 이렇게 잡힙니다.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많이 올랐는데 AI 쪽은 계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AI 에너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계속 봅시다. 쭉 내려서 보면 하나오션 같은 거, 그렇죠? 보합권 시장가로 사라. 오늘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건 하나오션도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받고 이제 바닥을 잡히고 있는, 즉 반등이 나온 첫 번째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매수해야죠. 그럼 삼성전자에서 이쪽으로 옮겨갔다. 이게 맞지만 삼성전자가 끝이냐? 이건 틀리다는 겁니다. 이건 참이고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매물 소화 과정을 받을 테니까 이 구간을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즉 주도주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를 탔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조선인데 이 구간에서 매매 구간 잡았죠. 24년도에도 매매 구간 계속 잡았습니다. 그쵸? 이때도 신고가였고 최근에도 신고가였어요. 수익 얼마예요? 13%. 그리고 작년에는 36%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오션 오늘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오션, 그쵸? 어때요? 자,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 구간,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또 시세 구간, 그리고 또 매수 잡았어요. 어떻게 샀어요? 비싸게 샀다. 근데 수익은 33%쭉 내려보면 57%씩 계속 나옵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계속 좋아질까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는 놈이 더 가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것을 보고 이수 페타시스다 이런 거, 그쵸? 어때요? 매수, 매도,
76%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센 놈에서 손절을 해도 손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무조건 앞에서 끌고 가거나 뒤에서 밀고 가는 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대형주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것들 보세요. 매수, 매도 34%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그쵸? 30%, 40%, 50%대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쉬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하이닉스조차도 이렇게 쉽니다. 삼성전자도 쉬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 쉬는 게 추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정을 받는 거지 절대로 추세가 망가지는 상황이 지금 나오진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5,000포인트를 보내겠대.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 지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시장이 믿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임기 초반이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지금 정부가 힘이 있겠죠. 그리고 그걸 시장이 요걸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최고가에 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도 안 맞으려고 하지 말고 고가 종목군들을 철저히 공략하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실시간 타점으로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할 건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렇죠?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